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절차, 정비 사업 절차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절차는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정비 계획 수립으로 시작이 되죠. 자,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절차예요. 정비 사업의 절차는 제일 먼저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이제 관할 구청장 등이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정비 계획을 첨부를 하여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자, 정비기본계획이 무엇일까요? 자,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 지역이에요. 네. 자, 이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돼요. 자, 그때 이제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대도시라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까지가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시는 그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가 얼마죠? 그렇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까지를 의미하고요. 인구 50만 미만인 시지역은 관할 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그리고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사업 가능하게 돼요. 네. 자, 이렇게 특별지부터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까지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되는데, 단위 계획 기간이 길죠. 그렇게 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기본계획은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그 도시의 단위를 알면은 그 바로 지방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정비기본계획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정비기본계획은 바로 다음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시에서는 10년 동안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서울시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됩니까? 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게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이에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10년 동안 정비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이 중요해요. 앞으로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자, 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앞으로 서울에서 말이야,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략적으로 10년 내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서울에 몇 곳 정도 될 것으로 기억하세요? 생각하세요? 예정구역.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340곳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사업성이 없는 정비 사업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현재는 한 270여 곳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년 내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는 이렇게 한 270여 곳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 정비 예정구역별로 270곳의 정비 예정구역별로 이거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 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를 정하게 됩니다. 2017년 10월에 이 지역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이렇게 다 정해진 거죠. 그러면은 그 270여 곳의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순서를 정하여 10년 동안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예정구역 지정해요.
그리고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다 정해둡니다. 그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에 맞춰서 10년 동안 순서대로 이제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의 재개발을 그 다음에 하고, 또 어떤 지역의 재건축을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는 구역이고, 세 번째, 그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포함된 단계별 사업 추진 구역입니다.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역. 이것을 내원하는 구역이 정비기본구역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많은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주택이 철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세입자 등의 장기적인 그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시에서 수립하는 정비 기본구역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나중에 정비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 때 건폐율은 몇 퍼센트 줄 것인지, 용적률을 몇 퍼센트 줄 것인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하는 구역이 정비 기본구역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비 기본구역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들을 암기를 꼭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나머지 이제 정비 기본구역 수립 절차 등은 여러분이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때 이제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는 이제 의무적으로 수립하지만 그 아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이제 인구 50만 미만인 시가 되죠.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이제 관할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은 이제 수립이 생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한 정비 기본구역은 관할 도지사로부터 정비 기본구역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대쪽에 양괄호 4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도지사 승인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구역을 수립하든 변경한 때는 관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도에 있는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작성기준 같이 봅니다. 자, 정비기본구역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에서 직접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 내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본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포함된 단계별 사업 추진 구역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되면은 자, 이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그게 맞도록 이제 관할 구청장 등이 그렇게 돼요. 관할 구청장 등이 이런 그 정비법에서는 이런 그 구청장 등이 뭔지 법으로 직접 개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청장 등이라면 자치구의 구청장,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이렇게 종로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과 그리고 광역시 군수,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이런 식이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이렇게 광역시 군수하고 광역시 군수와 그리고 자치구의 구청장 합하여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청장 등은 기본구역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시가 도래하면 그게 맞도록 이제 정비구역을 수립하고 이를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이 수립되면 누구에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누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까요?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요. 하면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 등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지방이 되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권 지정입니까? 신청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부터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거, 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지역하고, 네, 시장군수들은, 자, 이들은 보십시오.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지역은, 자, 이들은 그 구청장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될 구청장 등이 없죠. 그래서 자, 이들은 본인이 직접 정비구역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군수들은 예정구역별, 기본구역에서 정한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에 도래하면 정비구역을 수립하고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네. 자, 그때 이제 정비계획입니다. 자, 정비계획 내용이죠. 자, 이때 정비계획은, 자, 무엇을 내용을 하는 계획일까요? 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과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때 정비계획이라 하면, 자, 1번 첫 번째, 정비사업의 명칭은 정비 기본구역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지정될 정비구역이죠.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은 정비구역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구역 10년 내 정비사업이 필요한 적에 대해서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는 기본구역 내용이 되고, 그리고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은 정비구역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의 명칭,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세입자 주거 대책입니다. 세입자 주거 대책, 세입자 주거 대책. 그럼 아까 그 10년 동안 정비 사업이 시행이 되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그 거주지가 철거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 계획으로 시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 정비구역별 세입자 주거 대책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이 수립하는 정비구역 내용이 되고, 그래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구역 내용이고 세입자 주거 대책은 정비구역 내용이고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정비 사업 시행, 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은 정비구역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과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꼭 구별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큰 2번 정비구역 수립 중에서 자, 내려오십시오. 방과로 2번. 자, 구청장 등의 정비구역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죠. 네, 반복해서 같이 봅니다. 자, 자치구의 구청장과 또는 광역시 군수, 줄여서 뭐라고 하죠?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주의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하고 30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을 듣고 이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줄 것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미칠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줄이면은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 즉 구청장 등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구역을 수립하고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책자를 넘겨보면은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 시장군수가 나와 있습니다. 등의 정비구역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죠. 주의해야 되죠. 이거죠, 이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 시장군수는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될 구청장 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정비구역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지정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 시장군수는 신청 없이 본인이 직접 정비구역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비구역 위반 제한 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우리가 용어식에서 배웠죠? 누구죠? 나중에 조합이 되죠. 자,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제한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수립이 없는 경우이거나,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주행기로 요청하거나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한 경우이거나, 그리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받은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일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정비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부득이한 사직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통보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정비계획 위반 제한 사유에서 1번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1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 아까 서울시 정비 기본구로 10년 내 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뭘 지정하죠? 일단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해요. 하면서 이 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은 2017년 10월에 수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이 동네를 재개발하겠다고 일단 예정구역 지정하고 2017년 정비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뒀는데 네, 이걸 믿고 이제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했죠. 투자자가야. 그럼 투자를 하신 분은 이제 땅 사고, 빌라 사고, 하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 자격을 얻고 재개발 입주권을 받아서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받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죠. 그 프리미엄을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2017년, 시에서 정한 2017년 10월이 돼도 관할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되죠. 그 조합을 갖고 있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위반을 관할구청에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몇 년? 1년 이상 지나도 정비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이 있으면 반영 여부를 구청에서 60일 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직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범위 내에서 통보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